일본 어느 시골 마을의 계곡. 물에 들어갈 생각은 1도 안 한 복장인데 남자의 형만 신나 있었죠. 그런데 놀라오자마자 여자를 피해 화장실을 간다고 하는 남자. 그때 형이 여자에게 다가오고 말을 거는데 여자는 무시하고 동생을 따라가죠. 동생을 불러보는데 개무시하는 남자. 그때 거리두기에 실패한 형은 부담스럽게 여자를 잡고 늘어지는데 이걸 지켜보는 동생. 그때 살벌하게 표정이 변하고 잠시 후 여자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동생은 이 사건을 멀리서 목격하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진작가인 아까 그 동생 타케루. 짐을 챙겨 어디론가 급하게 나가는데 직원에게 그대로 키갈. 자기가 잘생긴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타케루는 간지를 풀장착하고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그냥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표정.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져 한 주유소에 들르는데 결벽증 수준으로 유리를 닦는 여자 직원. 그런데 아는 사람인 듯 아련하게 쳐다보죠. 그리고 도착한 곳은 장례식. 술집인 줄 알고 잘못 연 것 같은데 아까 봤던 친형이 반갑게 맞아주죠. 바로 자기 엄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밥을 먹는데 극강의 혼잣말을 시전하는 아버지. 하지만 흔들림 없이 그대로 받아치는 타케루. 타케루는 어릴 때 가업인 주유소를 이어받지 않고 도쿄로 올라가서 아버지는 불만인 상태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형과 주유소에 놀러간 타케루. 근데 계속 타케루를 쳐다보는 아까 그 여자 치에코. 형과 무척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치에코를 시내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 타케루. 그렇게 둘은 차에서 대화를 하며 가는데 알고 보니 원래 어릴 때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죠. 그때 아무리 존잘이어도 기분이 나쁜 치에코. 역시 잘생기면 끝이었죠. 그렇게 거사가 끝나고 집을 둘러보는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자신의 사진첩을 발견합니다. 치에코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타케루는 형의 눈치를 보며 떠보는데 뭔가 꺼림칙한 형의 반응. 다음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랜만에 모인 셋은 기념으로 계곡으로 떠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은 혼자 신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진 찍으러 간 타케루를 찾으러 출렁다리를 건너다 낙사하게 된 것이었죠. 타케루는 이 사건을 목격한 직후에 아무것도 못 봤다는 듯이 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형을 안심시키며 경찰을 부르자고 하죠. 그리고 잠시 후 경찰 취조에서도 아무것도 못 봤다며 단순 사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확인하러 온 형제. 나오는 길에 유가족을 마주치고 다음날 타케루는 도망치듯 도쿄로 올라갑니다. 아무 일 없던 듯 일에 열중하며 지내는데 형이 범행을 자백해 용의자로 체포됐다는 기사가 납니다. 그 일 때문에 변호사인 삼촌을 찾아온 타케루. 형이 죽였을 리 없다며 삼촌에게 형의 변호를 의뢰하러 온 것이었죠.
じゃあなんで何にもしてないって思うの？うちのあの兄貴だよ。 치에코가 떨어진 건 봤지만 형이 밀어서 죽였는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自分がついてて千恵子を死なせちゃったってことだよ。 큰 돈을 주면서까지 형을 믿고 결백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타케루. そういう話じゃないんだよ。 그렇게 삼촌은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되고 결백 주장을 위한 작전을 짜게 되죠. 어느 날 삼촌이 전화와서 타케루한테 본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吊り橋が見えてた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さ。見えてればそう言ってるよ。 봤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버립니다. 그렇게 재판 전날 형을 찾아오고 형을 안심시키려고 좋은 말만 하는 타케루. あの親父が眺めてんだから。俺が有罪になったらどうなるんだろう。いや、ネガティブに考えるなって。ネガティブ？ 근데 동생의 무관심한 가식이 안 잊고 온 형은 담아둔 말을 꺼내고 なんでお前と俺はこんなに違うの？みちゃんは悪くねえよ。そんなこと分かってんだよ。 재판 당일 すごい声を上げて僕の手を払ったもんですから、なんだよって感じで彼女の体を突き飛ばしてしまってました。検察官が読み上げた事実に間違いはないんですね。 준비한 것과 다르게 자백을 하는 듯한데 橋の上に尻餅をついたんです。僕は我に返って彼女の体を起こそうと思って。 갑자기 노선을 틀어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죠. 被害者を突き落としてはいない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いないです。 그때 일을 기억해보는 타케루. 僕を責めないのが 기억이 불완전해서 계속 고민인 모습인데 이번엔 검사 측에서 신문을 합니다. 사람 하나 쉽게 죽일 것 같은 비주얼인데 고의로 여자를 죽였을 거라고 몰아가죠. あなたは彼女を起こそうと手を差し出したと言いましたね。その後に差し出された手もとどめの一月に思えちゃいますよね。追い込んだんではないんですか。 다음날 아침 そのうち手合わせに行こう。俺も行くからさ。 그런데 酒なんか持ってきゃおめえ化けて出られるぞ。え？ビール一杯でもことんだから。 며칠 전 형이 한 말이 생각나는 타케루. あれしつこいだろう。酒飲み出すと。 타케루는 형이 치에코에게 술을 먹였다고 생각하죠. 다음 재판 당일 이제는 형을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타케루. 그리고 사건 전날 치에코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室内から微量の精液が検出されております。あなたはこの相手の存在に気づいていましたか？どうしました？知ってて焼き餅を焼いたりしてませんでしたか？ 이에 타케루는 치에코와 잤다는 사실을 형이 알고 복수심에 죽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던 부분이 생각난 타케루. 형이 밀어서 죽인 것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짜 형은 치에코를 밀어서 죽인 것인지, 뒤로 갈수록 생각지 못한 쪽으로 내용이 흘러가는 영화 유레루였습니다. 유레루는 형이 치에코를 죽였는지를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형의 실제 살인 여부는 타케루의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케루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대부분 심증을 중심으로 진행되죠. 여기서 재밌는 건 동생이 형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점입니다. 이 기억이 사실인지 아니면 감정의 필터가 낀 것인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죠. 영화 후반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17년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세 번째 살인이라는 영화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타인의 범행 여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헤어질 결심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화를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 떠나서 오다기리조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꼭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 영화 보면 한 달 구독료 대비 5,000원은 뽕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뭘 봐야 할지 몰라 결정장애를 겪는 분들을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의 넷플릭스에 뽕 뽑으시길 바랍니다.